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열흘 넘게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긴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1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4대가 보입니다.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두터운 몸체의 앞부분이 길게 튀어나온 형태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은 지난 3일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랜서를 전진 배치했으며 열흘 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1B 랜서 4대는 모두 유사시 1km 안팎 거리의 활주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바라보는 형태로 서 있습니다. BOA가 B-1B 랜서가 위성사진에 처음 포착된 3일 이후 앤더슨 공군기지 일대 상황을 확인한 결과 B-1B 랜서 4대는 2번에 걸쳐 계류 장소를 바꿔 열흘 동안 2회 이상 출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7일 BOA에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15일 박 장관과의 회담에서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순방 당시 함께 한국을 방문해 공급망 문제와 상업 분야 대화를 시작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강력한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했으며 IPEF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두 장관이 경제안보와 실질 협력 분야 이행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지난달 공식 출범한 IPEF가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에 기초한 영내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축물 제작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는 15일 관련 움직임을 보여주는 최근 상업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는 향후 잠재적 핵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4번 갱도 입구에서는 새로운 차단벽과 건축자재가 목격됐고 주요 행정동과 지원구역에서 활동이 지속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것은 3번 갱도처럼 지난 2018년 폭파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은 BOA에 4번 갱도에서도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신호라면서 북한은 만약 3번 갱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추가 경도를 갖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정황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됐지만 4번 갱도 주변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15일 7,617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년도보다 322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규모와 같습니다. 국방소위원회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이런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국방 예산안은 또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에 담긴 어떤 것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 조항은 회가 예산권을 활용해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베티 맥콜럼 국방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미국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각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 심의에 한창입니다. 상원 군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했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오는 22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등으로 미국 의회가 새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주목됩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라고 호주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가 15일 발표한 2022년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24%를 군사비에 사용해 각각 10.9%와 10.5%로 북한의 뒤를 이은 오만과 리비아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은 사회 안전과 안보, 국내외 갈등 상황, 군사화 정도 등을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평화지수 항목에서 163개 나라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에 의한 한국군 포로와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연관된 제3국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이사회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주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15일 공개한 예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전쟁과 납치 피해자, 한국군 포로 문제는 한국 이외에 제3국이 연루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연루된 국가의 정부 당국은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에 협조해야 하며 특히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완전하게 허용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임무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자산 공개를 허가해달라며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 통제실은 9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1월 3일
오토 원비어의 부모 측이 특정 자금의 이체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해외자산 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미국 법원이 이에 대한 보호 명령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요청을 받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가 접수된 당일 보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 원비어 씨가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도 북한과 관련해 최근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체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 주장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